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신경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전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10년물 국제금리가 1.2%를 회복한 점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여기서 비트코인 가격이 3만 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올해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델타 변이 우려가 소폭 완화되며 WTI 유가는 전일 대비 1.51% 상승한 배럴당 67.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2612번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참여 신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실시간 채팅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스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여러분들. 팻말 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지금 일단은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가운데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오늘 좀 집중할 거는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죠.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 조정은 언제 올까? 그렇죠. 하락 조정. 불안하죠. 네. 그래서 좀 오늘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게 쉽게 좀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히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 부분에 대한 표현보다는 언제 어떤 상황이 일으켜져야지 내려간다 이 부분 조금 진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 미증시 때 가질 거고요. 비트코인 얘기가 오늘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 비트코인 ETF 관련해 갖고 허가가 미뤄졌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조금 과감하게 얘기하는 건데 ETF 허가 안 나요. 이거 4년 전부터 난다고 한 건데 근데 제출은 계속합니다. 심사를 계속하는 과정인데 규제 조항이 없으면은 ETF 허가를 낼 수가 없어요.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상품으로서. 지난주에 제가 ETF 비트코인 더 하락한다고 얘기했다가 좀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추가 하락으로 3만 달러 밑에까지 떨어졌는데 좀 많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나스닥 할 때 시간 나오면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채 얘기 잠깐 드릴 건데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조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누고 여러분들 1시간 오늘 보시는 만큼 제가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1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미국 시장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현지 시각 지금 10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델타 변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과했다는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 급등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오일은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소폭 반등하며 여전히 불확실한 수요 전망을 보였습니다. 유로 FX는 안전 통화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달러의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스닥 관련 외신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기사는요. Jim Cramer says corporate profits will drive the next move in the market.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짐 크래머가 기업 실적이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CNBC의 짐 크래머는 채권 시장이 화요일 날 주식 시장에게 이렇게 운총을 줬지만 결국은 기업 실적이 연중 최악의 거래일로부터 주가가 계속 회복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화요일에 이제 주요 평균이 급상승한 이후로 채권 시장이 우리에게 커브볼을 던지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강세를 유지할 것인지는 actual sales and revenue figures from the companies. 그러니까 회사의 실제 매출과 수익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가 상승에 놀랐을 때 재고
매도량을 줄이는 것은 또 매우 어렵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맞선님과 추후 자세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저희 먼저 나스닥 시세부터 함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0.22% 상승한 14,75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 보여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3, 2, 1 틀어주세요. 매수 전략으로 가주셨어요, 왓슨님. 네, 사실 제가 최근에는 매도 전략을 좀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매도 전략을 봤어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거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또 고점 네. 인근에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이에요. 앞으로 행보 자체가. 네.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한 2-3시간 동안 했어요. 과연 시장에서 지금 증시가 떨어질 요소는 언제 발생을 할까? 지금 증시는 다시 한번 위로 갈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연출은 무엇일까? 이 부분인데 네. 일단 차트 먼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일 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채널에 대한 링이 구성이 되죠. 자, 오늘 여기 보시면은 자, 채널 진폭이 하방으로 그려지는 구간이 이 구간 나왔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근데 상단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이 구간인데 지금 방금 돌파가 나왔네요. 그죠? 자, 잠깐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나스닥에 관련해서 단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시 한번 화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대한 채널링이 3파가 나왔다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오늘 당일 저점에 대한 표시력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러면서 상단에 대한 지지값이 밀렸다. 이거는 뭐냐? 상단에 대한 추세 링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서 판단하는 겁니다. 상단에 대한 링을. 자, 지금 매수 단가 한번 표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수 포지션 14,735포인트 매수. 14,735포인트. 자, 손절은요. 14,725포인트. 딱 10호만 두세요. 10호. 아시겠죠? 딱 10호만.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유분을 단기 집중해야 될 시기다. 예, 이게 가능성이 오히려 더 넓어진다. 이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익절은 14,780까지 보세요. 좀 길게 늘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윗단까지 좀 상승하는 여력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0분봉에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은 자, 이게 뒤집어졌어요. 하단에 대한 매도 랠리 들어갔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입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자, 앵커님하고 좀 얘기하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네. 지금 증시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요소가 무엇일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일단 금리도 있고요. 네, 또 고용 지표도 있고요. 네, 또 지금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미국채에 지금 집중을 엄청 해야 된다고 봐요. 미국 국채. 네. 미국 국채가 좀 센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낙폭을 보고 싶다면은 미국채 급등할 때 낙폭이 나올 거예요. 미국채가 급등할 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왜 계속 꺼내냐면은 지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근 미국 국채가 굉장히 내려왔죠. 1.2%까지도 내려간 상황인데 1.2%. 자, 최고점이 1.7%에서 1.2%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도 탑다운되고 있어요. 자, 미국 국채가 1.7%에서 1.2%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명목금리는 뭐냐? 미국 국채예요. 자, 실질금리에 대한 플러스 전환 있죠. 이 전환이 증시를 낙폭을 일으킬 거예요. 앞으로.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히 뭐다? 국채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가만히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실질적인 우리에 대한 금리 가치는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 쏠린다, 이거를 계속 얘기 드렸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에요. 자, 이게 급등 나온다면은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낙폭이 나와요. 그때. 근데 뭐 다행인지는 몰라도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1.2%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대한 축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정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죠? 그리고 다양한 얘기가 많습니다. 뭐 유동성 프리미엄,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물가 상승률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칭한다면은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국채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상승률이 국채까지 같이 내려오니까 이게 제자리를 겉도는 거예요. 그럼 증시가 낙폭을 좀 일으키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봐야겠죠. 두 가지를. 1번 뭐냐?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큰 변동을 이룰 것이냐, 앞으로 국채가 큰 변동률을 이룰 것이냐. 그게 한국 증시를 바꿔버려요. 코스피를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하시는 분들도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린 거는 미국 국채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국채. 물가 상승률보다는 미국 네. 국채예요. 물가 상승률은 어차피 굉장히 제한적인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미국 국채가 급등이 나온 순간 증시가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럼 앞으로 미국 국채가 언제 급등이 나오냐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죠. 네. 최근 미국 국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큰 낙폭을 기록하지 못했던 거는 물가도 같이 내려와서요. 동시에 내려가요. 동시에 내리니까. 동시에 내려요. 제가 그걸 일단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자리에 맴도는 건데, 이게 만약에 급등이 나와버린다면은 네. 실질금리가 회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증시에 마이너스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거죠. 네. 상황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앞으로 국채에 대한 급등은 언제 올 것인가, 이거겠죠. 그게 아마 이제 증시에 대한 낙폭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오늘부로 미국채 금리랑 오른쪽 보시면 이게 물가 상승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자, 1.7%에서 고점 대비 1.247%까지 최근 떨어졌어요. 근데 10년물 물가 상승률 자체도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엄청난 하락폭을 기록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점 위에서 계속적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상위점이에요. 이 이상은 어떻게 보면 돌파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단치의 밸류에 부딪혔기 때문에 이건 깨기가 힘들어요. 결국은 뭐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으로 시장이 변할 것이다 라고서 좀 측정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측정할 것이다. 자, 내용을 지금부터 좀 확실하게 볼 거예요. 내용을. 자, 최근 미국 국채랑 물가가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제자리를 겉돌고 있다. 증시가
위 상단에서 계속 흔드는 국면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 얘기만이요. 낮긴 낮은데 당장 오르기도 힘들다. 당장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지금 낮은데 네. 미국 국채가 1.2%면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1.7%까지 올랐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오르기도 힘들대. 그럼 지금 당장은 증시가 떨어질 요소가 없지 않을까? 이런 결론이 도출되죠. 자, 향후 1개월 관점에서는 미국 10년물 기준 국채 10년물 국채 기준금리가 1.1%에서 1.4% 박스권 내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지금 상황은 증시가 떨어질 만한 요인은 아닐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증시가. 전전일 저희가 낙폭을 이루었는데 이거 잘하면은 고점 레벨링에 다시 도달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1.5% 돌파 나오고 1.7% 다시 도달해버리면요. 증시요. 이거 못 막습니다. 돈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 어떻게 막습니까? 실제금리에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간단히 이해하면. 근데 자, 모든 증권사라든가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 1개월 이후에 대한 관점은 좀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사실상. 연말에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요인을 펼치자면은 테이퍼링이 있겠죠. 네, 그렇죠. 테이퍼링. 네.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내어드릴게요. 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자, 2번은 뭐냐면은 연준의 출구 전략은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 과정이기 때문에 가격의 하락 요인 그리고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요인이죠. 수요가 축소되면요.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국채 금리는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증시에 대한 조정세가 드러날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결국은 뭐냐? 1개월은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신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굉장히 크지만 이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 겉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상단 레벨링에서. 제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매도 랠리가 좀 드러났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차트적으로 지금 화면 좀 잠깐 내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1개월 안으로는 뭐 증시가 크게 떨어질 요소는 없다고 요약해 네. 주신 거죠. 자, 지금 잠깐 차트 좀 보면서 얘기를 일봉입니다. 네. 나스닥. 나스닥이 한 번 조정세가 들어가면요. 좀 시게 들어가요. 급격하게 한 번에 시게 들어갑니다. 급격하게. 아이고, 네. 많이. 네. 근데 이번 어떻게 보면 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인은요. 좀 더 시게 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국채 금리가 급등이 들어간다면. 네. 그럼 지금 여건이 과연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고점 레벨링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기인데 가능성은 아직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왜냐? 국채 금리가 저레벨링에 계속적으로 맴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왜냐면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죠. 주식 관련해서 비중 포트를 어떻게 보면 좀 줄이는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이게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레벨링에 대한 계속적인 이전과 같은 상승은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도 이제 여기 나오면요. 긍정적인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표현. 뭐냐. 여러분 증시 앞으로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수익을 앞으로 맛보실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제가 1년 내내 했잖아요. 그죠? 안 되는 이 여건에 대해서 이유를 정확하게 캐칭하고 설명드리는 상황인데 이건 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증시가 지금은 포트 비중을 반으로 줄이는 거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나쁘지 않은 전략. 자, 그러면은 1개월 뒤에 어떠한 지금 상황이
일단 일으켜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는 요인은 연준에서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 연준이 안 사니까. 안 산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는데 조금씩 줄여나간다고 발표하는데 수요가 뒤따를까요? 안 따라요. 연준이 사면 다 따라 삽니다. 안전하니까. 연준이 안 사면은 그때부터 던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연준 1개월 안에는 어떻게 보면 증시가 상단권에서 조정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흔들 가능성이 높대. 1개월 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가 있죠? FOMC도 있고요. 잭슨 홀 미팅. 네, 네. 역시 기억해 주시는군요. 실망할 뻔했습니다. 네. 잭슨 홀 회의가 있어요. 잭슨 홀 회의. 8월에. 그 타임라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화면 좀 내릴게요. 이제 또 잭슨 홀 미팅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에 또 바로 영향이 있잖아요. 네. 조금은 무서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 네. 시나리오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한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준비는 해야죠. 네. 자, 일단은 이번 달에 27일에서 28일 FOMC 회의가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좀 여러분들 다가옵니다. 조금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안 보이니까. 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27일, 28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일단 1번. 그죠? 근데 네. 앵커님하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 파월이 여기서 뭐 던질까요? 기존대로 유지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두 표네요. 두 명 중에. 네. 네,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달 26일, 28일 날 그죠? 잭슨홀 회의 미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금융권의 시각에서는 테이퍼링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시사되려면은 1차적으로 네. 뭐가 나와야겠죠? 8월 초에 8월 초에요. 실업수당 등급 건수. 고용 회복이 먼저 고용 들어가야죠. 회복. 예. 네. 고용 회복이 일단은 점진적으로 늘어났다면은 네. 이건 시사가 될 거야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자, 시사라는 게 무엇이냐? 단순히 파월이 나와서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테이퍼링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논의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이 정도. 고려해볼 때가 고려는 됐다. 해볼게 우리가 한번. 네. 고려는 해보자. 이거는 좀 지금 고려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공식적인 그러니까 네, 언급이 공식화는 아니죠 사실상. 네. 근데 이건 고용 회복이 좀 이제 적정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 이 정도만 돼도 시사가 되는 거예요. 시사예요. 공식화 발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11월 2일, 3일 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페드 회의에서. 페드 회의에서 얘기해야 돼. 페드 회의에서. 공식화는. 네. 자, 우리는 근데 사람들 다 이제 다 눈치채고 있죠. 이제 하네. 이게 8월이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만 시사하더라도 하네. 그러면은 시장 반영 그때부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때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일으켜지냐? 국채 던지겠죠. 네. 안 그래요? 그렇네요. 이때 국채가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채가. 왜냐면은 연준이 앞으로 수요도를 줄인다는 가능성이 시사되면은 시장에서 다 내 돈한테 던지는 겁니다. 야, 지금 국채가 고점인 것 같아? 하면서 지금 국채가 고점인 것 같아. 이거 지금 던지자. 그러면 국채 가격은 다운되고 국채 금리가 급등 요인이 나오는 거죠.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세가 좀 시게 드러날 가능성이 일단 시사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8월의 시점, 잭슨홀 미팅 시점으로 그죠. 근데 이제 그때를 논거가 좀 주목해야겠네요. 두 개가 나뉘죠. 언제냐? 네. 자, 1번이 테이퍼링 과연 시사할 때고, 자, 2번이 네. 순서를 좀 바꿀게요. 1번이 비농업 고용 지수, 선제적인 발표, 비농업 8월 초에 있는 초저 비농업 고용 지수. 2번이 이 잭슨홀 회의 미팅이에요. 이 두 가지에 어떻게 되면은 급락 요인 자체가 제기되는 게 사실 기반입니다. 급락이. 이때 조정이 좀 시기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조금 준비를 해야죠, 마음에.
8월 초에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 그죠. 두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서 뭐 금리 얘기는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시청자분들이 조금 집중할 요소는 아니에요. 금리는. 자, 저번에 우리가 자 이제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만약에 이 일정대로 가능성이 열어진다면은 이라고 볼게요. 이 가능성이 열어진다면. 자, 제일 보기 쉬운 거는 사실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유로 매도예요. 수익성이 제일 잘 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유로가 떨어질까요? 라고 측측성을 내보낸다면 네. 테이퍼리 시작 직전까지입니다. 직전이면은 제 예상치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뭐 발표를 하겠죠. 공식화를 하고 네. 예상치로 11월에 공식화를 하고 그리고 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잭슨홀 회의 기준으로 내년 올해 12월까지 유로가 매도세로 원웨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올해 12월부터. 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이 가능성이.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지금 23년도, 22년도 말 이 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기준금리가 이슈가 됐던 거는 페드에서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져서예요. 단순하게. 네. 근데 지금은 집중할 요소가 아닙니다. 점도표 수정이 이루어졌네. 이거는 즉각적인 반영은 뭐냐면은 이제 출구 전략할 때 됐네. 이거를 얘기할 때가 됐네.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에서 가장 큰 변동폭을 가리키는 거는 이때예요. 테이퍼링. 금리 인상할 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요. 금리 인상할 때 됐지 뭐. 그때는 이미 받아들임의 시기. 네, 받아들임의 시기죠. 네. 지금이 오히려 이제 점점 하는구나.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파월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해보겠다 이런 말을 언급하면 그때 나스닥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만약에 갑자기 얘기한다면은 네. 높겠죠. 근데 공식화 회의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렇게 할까? 난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비농업 고용지수 좀 집중하는 건 뭐냐면 시장에 대한 심리가 그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잭슨홀 때 하겠네. 이런 네. 가능성이 포커스에 맞춰지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도 시사를 기준점을 좀 잡는 거예요, 제가. 그럼 지금 증시값이 낙폭을 기록하기에는 아직 섣부르지 않을까? 아직 이제 왜냐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국채금리가 저레벨링 구간에서 아직 급등 요인은 없는데 네. 이게 단서인 거죠, 하나의. 금리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말라는 거는 사실요. 뭐 이주열 총재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네, 정확하게 재료를 던지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연말까지 2차례? 내년까지 3차례? 이렇게 재료를 던지잖아요. 그죠? 미리 선제적으로 이거는 밑밥을 다 깔아놔요. 재료를 다 던져놓는단 말이죠. 미국은 오죽 더 크겠어요. 이제 왜냐면 페드라는 건 세계 중앙은행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국가인데. 네, 그렇죠. 더 많은 더 조심스러워야죠. 네. 더 조심스러워야죠. 오히려. 왜냐하면 세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에. 네. 파월이 항상 이제 기자회견 때 정말 긴장을 할 거예요. 실수 안 하기를. 말 한마디 잘못 뱉어버리면은 증시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으로 쭉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 아직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조정은 아직 아니다. 현재로서는 상방 레벨링을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저는 오늘. 네. 지금 15,000 레벨링을 도달을 정확하게 못하고 네. 선물 지수로 도달을 못하고 내려왔는데 도달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15,000 레벨링에 도달은 하지만 이게 갱신이 아니라
찍고 내려온다? 아. 이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들 거시적인 평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나스닥 코스피 기준으로 3,300 레벨링에서 3,200 레벨링까지 떨어졌는데 이 구간이 말 구간이에요. 정말 3,000 레벨링까지 쭉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고점인 거예요. 3,000 레벨링 가도요. 역사적인 어떤 고점 인근이에요. 그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라는 거는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인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칠 시기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 시기가 있어요. 공격적인 시기가.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시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자, 건가요? 지금 볼게요. 자, 일단은 보면은 네. 자, 지금 증시가 더 올라가죠, 여러분들. 증시가 더 올라갑니다. 네. 네, 상승분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레벨링에서.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자, 근데 보면은 공격적인 시작은 언제냐면 유동성을 퍼부을 때예요. 유동성을. 왜냐하면 돈이 돌 데가 없으니까 증시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이때 공격적인 시기예요. 굉장히.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이때 벌었어요. 그렇죠. 이때. 작년에 또 많이 네, 들어가셨고. 이때 벌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더 이때만큼 벌 수 있을까란 기대감을 차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소극적 투자가 오히려 계좌 관리가 유리하게 측면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소극적 투자가. 걱정을 많이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을 했지만 제가 작년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서울경제 이제 이 시간대 나와서 했던 말이 신고점 갱신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1년을 주장했어요. 지금부터는 주장 못한다는 게 그 가능성이 시사된 거죠. 이 상단 레벨링에서 이 겉돌기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계좌에 대한 수익 확률은 극악으로 내려가요. 저 이때는요, 종목 찍으면 올라가요. 유동이 퍼부어지니까. 네. 이때 미국 장에 그 연준이 돈을 정확하게 달러를 찍어낸 양만 한다면은 여러분들 원화 가치로 5,000조예요. 5,000조를 그냥 달러로 찍어내서 살린 겁니다. 네. 단기간 내에. 이거 돈이 어디 가겠어요? 증시랑 부동산으로 가는 거죠, 다. 그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비 패턴도 지금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네. 안 그랬습니까? 결국 여기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막바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낙폭에 대한 어떤 낙폭은 안 일어나요. 낙폭은 이건 가능성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레벨링에 대한 계단식 박스형 배열이 들어갈 가능성이 여기서부터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 상황이.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지금 대대적으로 투자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더 위험한 발언이에요. 사실상. 뭐 이제 주식이야 종목별 섹터별로 굉장히 사이클에 대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진입 빈도만 한다면은 수익적으로 계속적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해도도 저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내 계좌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가? 지금 연준에서 이제는 다음 달에 이걸 암시하는데 상승은 못 가더라도 박스에 대한 랠리가 부여되는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해보셔야죠. 이제는.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면은 지금 대형주 있죠. 대형주. 네. 코스피 대형주. 나스닥 이제 대형주. S&P 대형주. 대표하는 종목도 있잖아요. 차트가 똑같습니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삼성전자 보잖아요. 그거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돼버린 거예요. 코스피가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징성이기 때문에 네. 그죠? 사진 않아도 그 일단 차트 확인을 하잖아요. 시장에 대한 흐름도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면서 그죠?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들. 시장의 조정이 드러나면요, 우리 기억을 해봅시다. 2020년도에 코로나 딱 이제 2월 들어서 발생을 했었어요. 그때 증시 낙폭 올 때 계좌 상태 다 어떻게 돼요? 못 버텨요. 안절부절하던 기업, 그죠? 근데 지금 유동성 극대화되니까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엄청난 이제 고난이도에 대한 주식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복 패턴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거는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오히려 나스닥에 대한 미증시, S&P에 대한 시장 반영이 코스피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미 국채가 언제 오를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시장에 대한 위험성 대비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도 한 2주에서 3주 사이는 아직 안전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달에 좀 문제가 크게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8월에 마이 8월이죠. 또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원래 이제 헤지 펀드사에서 이제 주식을 다 던지고 하기 때문에 휴가 시즌 때 이번 달부터 좀 가능성이 굉장히 심화됐었는데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미국채 금리 하방권에 지금 맴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자, 위험 대비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위험 대비를. 이 부분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아주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달러에 대한 매수 쪽으로 그럼 시선을 옮겨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런 거는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려야죠. 네. 제가 일단은 달러 선물 지수가 네. 잠시만요. 달러 선물 지수가 정확하게 레벨링을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97달러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있겠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97달러요. 97달러요. 네, 97달러. 제가 이제 달러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잠깐만 자, 짚고 지금 넘어가. 이게 달러 지수인데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알아야 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달러가 오를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기간. 네. 실제로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 테이퍼링이라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봅시다. 채권 매입을 축소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달러를 덜 찍어내겠다 앞으로.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달러를 찍어야지 채권을 사는데 채권을 사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달러를 앞으로 덜 찍는다는 소리예요. 자, 달러에 대한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그럼 달러가 당연히 상승하겠죠. 자, 반대 통화이 뭐예요? 유로는 지금 상황 어떻죠? 우리는 아직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더 풀어야 돼. 지금 아직 시장 경제 안 살아났어.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 부분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시점인데, 자, 이번에 원래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기간을 1년 뒤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네. 1년 뒤. 그럼 1년 동안 상승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1년 동안 상승하죠. 2013년도부터 차트 쭉 이어본 겁니다. 자, 유럽이 테이퍼링한데 그럼 유로가 상승하겠죠? 1년 동안 달러 하락하죠. 자, 이번에 기간 모멘텀 어느 정도예요? 6개월. 네. 6개월밖에 안 되죠. 훨씬 짧아졌네요. 6개월밖에 상승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오히려 짧으면 5개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모색을 하는 단계에서 쭉 올라갔을 때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이 최소 97달러까지 열려 있다. 97달러. 그럼 이 상품에 대한 구조, 유로에 대한 떨어지는 구조, 그걸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구조 상품을 보는 게 이상적이겠죠.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일 높은 상품이
사실 달러에 대한 강세겠죠. 제일 높은 상품이 현재로서. 골드도 아니에요. 골드는 달러가 강세가 나오면 계단식으로 가버립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통화 정책에 의해서 시장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볼게요. 이거 웬만하면 제가 안 보는데. 네, 틈새 또 설명을 해주시네요. 네, 지금 저점을 오늘도 떨어진 오늘 반등이 좀 드러나네요. 네, 오늘 좀 반등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네. 이 차트가 음봉, 양봉 색깔이 좀 전환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채널 구조가요. 제가 사실요 이거에 대한 이제 영매매죠. 예,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게 아마 하게 되면은 저는 4,000달러 오면은 그 가능성을 시사했었어요, 사실. 4천만 원대 오면은 그때 한번 매도세에 대한 진입을 한번 가능성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견을 하신 건가요? 예, 그 가능성이 오히려 제일 왜냐면 최저 리스크니까 이 네. 구간이. 리스크 없이 부담 없이 어떤 손절에 대한 포인트 정확을 가면서 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게 심각하게 좀 가버리면 1,000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네, 1,000만 원대까지. 예전에 이런 급등을 이전에도 맛봤잖아요. 예. 근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더 사실 앞으로 이거는 화폐로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건 좀 무리하다고 봐요. 결국에는 ETF 승인 안 났잖아요. 그렇죠. 최종 결론 나왔잖아요. 제가 근데 밖에서도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는데 ETF 승인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8년도부터 ETF 승인이 난다는 거는 그 상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기가. 네. 그거는 뭐냐면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상품으로서 받았다. 이걸 뜻하는 건데 ETF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 왜냐? 자, 이게 규제가 있습니까? 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건 정부의 컨트롤링이 안 되는 상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ETF에 상장이 된다? 잘못된 소문이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상한 누구의 말 이걸 정보를 모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게 저는 무리수가 있다고 봐요. 그 발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 마냥 인용하는 게. 이게 만약 중앙은행에 대한 컨트롤이 원래 이게 탈중앙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탈중앙화라는 거에 네. 그게 모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탈중앙화라는 게 이게 정말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났던 사실인가? 우리가 살기 이전에 어떤 물물 교환에 대한 수단에서도 부족에서도 어떤 규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규정이 있어요. 어느 정도. 탈중앙화라는 수단이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국가에 대한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은 그거는 물물 교환의 수단을 대중성으로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화폐라는 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네. 내가 이 어떻게 보면 노트북을 하나 사더라도 가져가서 그죠? 나라에서 인정하니까 나 이걸로 살래. 그래 인정해 줄게. 이거를 허가를 받는 게 나라에 대한 규제인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탈중앙화란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근데 결국은 허가 못 나는 것도 정부의 규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근데 정부의 규제가 드러난다? 그렇다고 허가를 받을까? 희박한 거죠. 그럼 왜 비트코인 하단을 1,000만 원으로 보시는 거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1,000만 원대까지만 내려가더라도 네. 거의 이제 이슈가 소멸되겠죠. 근데 최하단을 저는 보는 거고 1,000만 원대는 지금 일단은 반등에 대한 구간이 조정 모멘텀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저희가 제일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은 최근에 앨런 머스크에 대한 발언으로 시장에 급등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화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걸 논의하는데 우리 달러 보면 알잖아요. 네. 근데 한 회사의 CEO가
예능 TV 나와서 한 발언 때문에 급등과 급락이 오가는 이 차트가 정말 그 상징성을 가지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 좋아요. 제가 일전에 그 얘기도 했어요. 일론 네. 머스크 좀 서울경제 방송 봤으면 좋겠다. 아직 안 봤겠죠? 저희가 트윗을 보내야겠네요. 네, 트윗을 보내더라도 안 볼 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의아했어요. 이 그 예능 나와서 하는 한마디로 어떻게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가진다는 게 얘가 그 사람이 중앙은행 의장도 아니고 투자자들이 트윗 한마디만 했으면 그죠. 좋겠다 이렇게 기다릴 그 정도로. 말 자체가 이 네. 어떻게 보면 화폐 이 상품에 대한 모순인 거예요. 상황이 상품에 대한 모순인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봅시다. 제가 사실 이제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분석하진 않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원초적인 접근을 많이 시도하는 편입니다. 최근 상승률이 다시 한번 이끌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20년도죠. 네, 20년도 지금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이게 안전자산이라고 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자산이 이제 투자 대상으로 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실질적으로. 뭐 있을까요? 금이 있죠. 금. 네, 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방금 오늘 얘기했던 거. 오늘 이야기한 거요. 어떤 게 있죠? 미국채. 네, 미국채. 네, 미국채. 미국채 마지막 안전자산의 하나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엔화가 좀 포함이 돼요. 좀 신기하죠, 엔화는. 네. 엔화는 역사 때문에 그런 건데 엔화가 조금 안전자산으로 좀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품의 성질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시장의 안전자산 수요도가 올라갔을 때 같이 급등하는 상품 세 가지를 꼽는다면 미국채 그리고 금 그리고 엔화 이 정도인데 네. 엔화 같은 상품은요 특이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왜 특이하냐면은 네. 일본 국채를 외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국민들이 나요? 자국민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네. 은행 예치를 하고 돈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자를 받잖아요. 조금 구조가 다른가 네, 봐요. 구조가 다릅니다. 음. 그러니까 뭐 어떤 유도냐면 기준 중앙은행에서 네. 국채에 대해서 사라고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냥 은행에 맡기지 말고 우리 일본 나라 자국에 대한 국채를 사. 특이하네요. 특이하죠, 그죠? 근데 그거랑 비트코인을 비교한다? 이 단위 자체가 달라요. 미국채는 경단입니다. 네. 경단이에요. 이거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유가도 못 보고 다 얘기했는데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릴 건데 내일 유가 관련해서 좀 자세한 전략을 얘기하고 결국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증시에 대한 급락 요소는 국채에 갈려 있다. 국채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거기가 키포인트다.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고 싶고 앞으로 국채를 계속적으로 볼 거예요. 제가 책도 굉장히 추천을 드렸었는데 해외 서적인데 뭐 이거는 제가 노란톡에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선님께서는 현재로서는 조금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국제 관련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집중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시간이 짧아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더 많은 얘기 궁금하시면요. 노란톡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샵 0082로 해왕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추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밤 11시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